네,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고민타파 부동산 해결사들 함께하고 계십니다. 이 역대급 폭염에 태풍까지 이번 주도 종잡을 수 없는 날씨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?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부동산 고민들은 좀 시원하게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RSF 부동산 자산관리 임종욱 해결사와 함께 해볼게요. 해결사님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이 그동안 강남에 집중됐던 투자를 좀 분산해서 비강남권 지역으로 좀 지역 균형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서울시장의 발표가 있었는데요.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해결사님과 함께 보시죠. 예, 최근에 부동산 가격 좀 심상치 않습니다. 자, 거기에 힘입어서 또 강북 지역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. 자, 얼마 전 박원순 시장께서 용산과 그리고 또 영등포에 대한 여의도 개발 계획을 얘기하신 거에 반해서 또 이제 강북 지역, 즉 삐뚤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 잡겠다라는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강남과 강북 균형 발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나온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. 자, 우리가 강북 쪽의 투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요. 서울시 강남 강북 발전 계획입니다.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보다도요. 자, 강북을 좀 더 강남과 비슷한 개념으로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강남과 다른 강북, 그리고 강남이 불허할 강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발표 계획을 했는데요. 자, 강북 쪽에 강남과의 차이를 조금 더 맞춰서 좀 균형적인 발전을 하겠다라는 게 처음부터 어떤 계획이었고, 지금 그 진행 속도를 조금 더 높이겠다,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강남과 강북의 자산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강남 3구죠. 서초구와 강남구 그리고 송파구에 반해서 그 반대쪽에 있는 도봉구, 강북구,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요, 이 자산 격차 차이도 상당히 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격차만 보더라도 이 강남과 강북 한강을 사이로 두고서 균형적인 발전을 좀 깨야겠다, 그런 내용인데요. 자, 이것을 삐뚤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, 이렇게 좀 멋진 표현을 좀 쓰기도 했었습니다. 따라서 이 강남과 강북의 좀 균형적인 이런 어떤 발표들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얼마 전이죠. 서울시에서도 기존의 2030 서울 플랜에 더불어서 2030 생활권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었습니다. 저희가 서울 플랜에서는요, 3도심이죠. 우리가 강남과 그리고 한양 도성 그리고 영등포를 기점으로 해서 3도심과 그리고 7광역도시 그리고 12지역이라는 것을 발표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방송상에서도 그렇고요. 세미나에서도 이 3도심, 7광역, 12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,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일자리와의 어떤 연결성, 그래서 일자리의 연결성을 통해서 부동산의 어떤 개발 계획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십니다. 자, 여기에 더불어서 얼마 전에 생활권 계획이라는 걸 또 발표를 했었는데요. 자, 3도심 7광역 12지역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, 자, 여기서는 5개의 권역을 나눕니다. 자, 서부, 서남, 그리고 동북, 동남, 그리고 도심, 이렇게 5개의 권역을 나누고, 이 5권역 안에서도 더 116개 여러 단위의 세부적인 그 개발 계획들을 맞춰가지고요. 자, 여기서도 동북쪽이죠. 동북쪽이 강남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다. 자, 상업지 비율도 강남에 비해서 동북쪽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생활권 계획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생활권 계획 안에서 동북쪽을 좀 더 상업지 비율을 높이겠다라는 개발 계획이 바로 이 생활권 계획이었었는데, 요번에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강조한 내용이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일자리를 조금 더 강북쪽에다가 일자리도 만들겠다라는 계획도 좀 만들고요. 자, 더불어서, 그동안에 교통 인프라가 불편했던 지역들,
그 안에서도 진행이 잘 안 됐던 지역들이 있습니다. 사실 경전철인데요. 자, 우리 도심의 철도망 안에서 여러 가지 경전철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. 투자 대비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은 진행이 잘 안 되는데요. 자, 여기서 서부선이나 동북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전철에 비해서 사업성이 그래도 다소 좋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진행이 잘 되지 않았던 면목선이라든가 목돈선이라든가 난곡선 같은 이런 진행 안 됐던 노선들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전전철을 좀 더 착공을 이른 시간 안에 좀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계획의 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추가적인 경전철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자, 우이신설 경전철은 이미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개통이 되어 있는데, 자, 여기서 이제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자, 우이동 우이선 안에서 좀 연장이 돼가지고 이제 방학역 부근까지 가는 연장선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동안에 이 라인들에서 교통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또 이 경전철을 통해서 좀 더 편해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, 사실 경전철이 개통이 된다 해가지고요, 당장에 어떤 집값이 상승하거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좀 편해지는 건 사실이고, 또 경전철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면목선이 되겠는데요. 자, 면목선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를 기점으로 갑니다. 자, 지금 청량리 주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과 함께 또 GTS B노선이라든가 C노선이 또 갈 수 있고, 또 SRT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계획과 교통망 계획들이 꽉 차 있습니다. 자, 이런 청량리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, 또 면목동을 지나서 신내동까지 간 노선이 되겠는데, 자, 이 노선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아래로는 7호선과 그리고 중앙선이 지나고 있는데, 그 밑으로 약간의 공백이 있는 자리들을 흘러서 좀 가는 그런 라인이 되겠는데요. 자,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실거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경전철이 됐을 때는 좀 편의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될 것 같다.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바로 목동선인데요. 자, 이 목동선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영등포 쪽과의 연결성이 좀 두드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종착점이 당산역인데요. 당산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9호선의 환승역이 되겠죠. 그래서 2호선도 그렇고 9호선도 그렇고 이 강남이라든가 도심권을 달리는 열차이기 때문에 이 2호선과 9호선의 환승역을 간다고 했을 때 이 목동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. 더불어서 5호선을 통해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여의도, 즉 영등포 쪽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 목동선이 됐을 경우에는 양천구 정도에서 굉장히 좀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. 네 번째는 이제 난곡선이 되겠습니다. 자, 난곡선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굉장히 좀 안 좋죠. 난곡 쪽에는 언덕도 많이 좀 가파르고, 그리고 교통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, 자, 이 부분이 바로 이 신림선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. 신림선이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땐, 자, 여기서도 또한 이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또 좋아진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일자리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이 경전철을 통해서 조금 더 낙후된 지역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조금 더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서울시의 어떤 발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따라서 그동안 진행이 잘 안 됐던 이런 경전철 라인들을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투자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